계획서, 지금 프로포절이라고 그러죠. 논문 계획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구자가 앞으로 행할 그 학위 논문, 연구의 어떤 주요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절을 하는 목적은 그 연구자가 수행하는 조사 혹은 연구의 성격, 내용, 이거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기술화하고, 또 원래 그 연구에 목적하는 대로 그 결론을 도출해 이르기까지 모든 원고, 그다음에 논문의 작성의 과정, 그리고 내용,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속 대학마다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제안서 양식이, 졸업 논문 계획서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 양식에 따라서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물론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몇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첫 번째 유형을 보면 이거는 이제 학술진흥재단에서 이제 표본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논문 계획서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구 과제. 물론 이게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연구 제목. 그래서 국문,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연구자 이름, 그리고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네 번째는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국내외 연구 동향, 뭐 연구의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연구 결과, 이것이 어떤 학문적인 기여를 할 것인가, 혹은 뭐 컨텍스트 아니면 나의 사회 가운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기대 효과 혹은 활용 방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참고 문헌, 여덟 번째는 연구 추진 일정,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몇 주까지 뭐 어디 몇 주까지 이렇게 그런 일정까지도 이렇게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연구 기기 및 시설 활용 대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꼭 우리 성교학부, 신학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제시하는 연구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 방법 혹은 뭐 이공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 기기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요 예산. 아무래도 이제 어떤 뭐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통계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어떤 논문을 쓸 때 다 계산을 해서 그거를 다 첨부해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죠. 이제 물론 이제 우리들이 쓰는 이제 신학이나 성교학부에서 필요한 그런 필요치 않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문을 할 때 일반 대학교나 일반 학문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시키는구나.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보면 이거는 이제 산학협동재단에서의 연구계획서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사한 점이 있죠. 연구 과제명, 그러니까 연구 주제,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한글과 영문을 같이 표기하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이 연구라는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 네 번째는 연구의 내용, 그리고 연구 방법,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참고 문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상되는 효과 혹은 활용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연구진 명단,
산학협동재단이니까 이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함께 이런 연구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진 명단 혹은 연구진의 이력서, 연구 실적.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게 재정을 이렇게 투입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연구진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만한 연구 실적이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어떤 필요한 재정을 연구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 추진 일정표, 그리고 소요 예산,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학문이나 혹은 산학협동이라고 했을 때 직접 어떤 재정적인 큰 일정 부분을 기업을 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 재단에서 어떤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일종의 이제 제안서를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그러니까 모든 연구 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모든 항목을 전부 포함시켰을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모든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뭐 필요 없는 것도 빠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이것도 가져왔는데요. 연구 주제, 그다음에 연구의 필요, 동기나 취지,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연구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연구의 목적, 그러니까 공통되는 내용들이 뭔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연구의 목적, 그다음에 연구의 의의, 공헌도,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가설의 제기, 가설의 설정, 그다음에 연구의 방법, 표본조사, 도구, 자료, 통계 처리, 이런 거, 실행의 과정, 실험 설계,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 예상되는 성과, 그리고 연구의 일정과 조직, 참고 문헌, 그리고 부록으로 최종 보고서 양식이라든가 실험 도구, 질문지, 기타 자료, 이런 것까지도 부록으로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거를 산학협동을 할 때 그런 기업체나 어떤 재단에 이런 거를 제출을 해서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먼저 뭐 연구원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재단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연구 주제를 이제 이렇게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프로포저를 여러 개 공개적으로 받아가지고 선택해서 진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논문을 쓸 때 이게 꼭 무슨 우리가 쓰는 신학적인 논문은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학문에서 논문을 쓸 때,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어떤 항목들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유형 3까지 봤을 때 공통적인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그러면 꼭 연구 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될 항목 9가지 정도 이제 설명을 제가 했는데요. 연구 제목, 그다음에 연구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내용의 개요, 국내외 학계의 연구 동향, 그다음에 관계 문헌, 예상되는 효과, 연구 기간,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거는 필사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최소한의 항목을 나열한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연구 계획서라고 한다면 반드시 요거는 빠지면 안 되는 것, 요거는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항목이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제시를 하면요. 첫 번째는 연구 주제. 당연하죠. 제목입니다. 연구 주제, 연구 제목.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의 진술. 그래서 연구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뭐 필요, 연구 문제, 가설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배경, 이 연구 주제를 어떤 이론으로, 어떤 모형으로, 혹은 어떤 학문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연구의 방법.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연구 주제를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연구의 방법이죠. 그래서 뭐 사회학적 방법 혹은 그런 데서는 표본조사라든가 이런 통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도구, 실행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포함된 자료 이런 것들이 연구의 방법 안에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예상되는 결과, 기대되는 성과, 그 연구를 통해서 기대되는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또 진술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참고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들을 참고해서 이 논문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참고 문헌 리스트를 중요한 것들을 완벽히 100%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참고 문헌에 대해서 그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물론 이제 학교마다 그 폼이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에 대한 것은 다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형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는 반드시 이 논문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논문을 생각할 때 이 논문 계획서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미리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형 5가지 정도를 이제 살펴보았고요.